혹시 요즘 자녀에게 말을 꺼내려다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누구보다 가깝지만 어른이 된 자녀 앞에서 한마디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셋째 사춘기라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관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지만 자녀가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명한 부모는 실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녀가 먼저 고민을 털어놓고 부모를 깊이 존중하게 되는 놀라운 따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와 마음을 다시 잇는 황금 열쇠를 찾아 떠나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현명한 부모가 남몰래 실천하는 자녀를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드는 세 가지 말습관.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 있니? 라는 질문을 삼키고 자녀가 말할 수 있게 초대한다. 100세 시대가 된 지금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는 더 이상 돌봐주는 부모와 양육받는 자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인생을 양육기, 지원기, 동반기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양육기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을 돌봐주던 시기, 지원기는 성인 초반 자녀를 경제 정서적으로 돕던 시기, 그리고 지금의 우리 앞에 놓인 동반기는 자녀와 부모 서로를 존중하는 동행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을 전하는 기술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자립을 푹 돋우며 감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새로운 대화 습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얼굴만 봐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는 순간 당장 무슨 일 있니? 라고 묻고 싶어지죠.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질문부터 먼저 나갑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잠시 멈추는 것, 바로 그것이 자녀가 먼저 말할 수 있게 초대하는 시작입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이 비밀을 모두 자연스레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부모가 자신에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을 지켜줄 때 오히려 더 깊이 소통하려는 자율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울대 뇌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순간에는 뇌가 외부의 자극을 위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에 부모의 질문이 사랑의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라는 위험 경보로 들리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더구나 부모의 무슨 일이야? 괜찮아? 너 왜 그래? 같은 폐쇄형 질문은 자녀의 마음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아니야, 별일 없어, 괜찮아와 같은 짧은 답변만 남기고 오히려 부모와의 대화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관찰 공감 초대라는 3단계의 비밀 대화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관찰. 무슨 일이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상황만 담백하게 관찰하고 넌지시 말합니다. 오늘 표정이 조금 지쳐 보이는구나. 이렇게 넌지시 대화에 운을 띄웁니다. 두 번째, 공감. 자녀의 감정을 확정짓거나 추측하지 말고 공감하는 말투로 다가가야 합니다. 많이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나 보구나. 힘들었겠네. 세 번째, 초대. 너가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해줘도 된단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자녀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해줘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가 사용하는 초대 비법입니다. 사례로 함께 볼까요? 딸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인다. 딸은 그냥 좀 그래. 별일 아니야. 라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부모는 힘든 하루였나 보구나. 너가 얘기하고 싶어지면 언제든 우리에게 털어놔도 괜찮아. 라고 말해줍니다. 30분 뒤, 저녁을 먹으며 딸이 말을 꺼냅니다. 아까 회사에서 부장한테 완전 혼났어.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 이에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었는지 들어볼까? 네, 이처럼 성급한 질문 대신 초대하는 대화를 남겨두었더니 딸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과 초대 대화법의 힘입니다. 만약 자녀가 대답이 없을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비언어적 지지를 보여주세요. 침묵이 어색해도 3분만 견뎌보세요. 마음이 진정되면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확률이 2배 높아집니다. 네, 그럼 현명한 부모가 남몰래 실천하는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예민하면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국내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갈등 중에서 돈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42%나 된다고 합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이제 50대, 60대만 되어도 재취업 혹은 창업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들도 한창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시기라서 자녀를 양육하였지만 자녀가 다 크고 부모도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부모 세대도 예전처럼 자녀에게 무작정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자녀에겐 차마 이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부모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들으면서 공감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요. 이제는 자녀도 부모도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부부 박성우 씨와 최수연 씨의 사례입니다. 박성우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일했지만 사내의 치열한 승진 싸움과 정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탓에 이사 자리를 달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땐 몰랐지만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씁쓸하게 물러나고 막상 밖으로 나와보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기업에서 몸바쳐 일하느라 새로운 기술이나 다른 직업을 알아볼 준비는 전혀 못했는데 막상 밖으로 나와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우 씨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이 돈은 나중에 프랜차이즈 가게라도 차려야 하나 고민 중인 돈이라서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아내 최수연 씨도 여보, 우리 같이 작은 가게라도 열심히 해서 새롭게 시작해봐요 라고 응원해주고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굶고 다니거나 모자란 부모 때문에 남들에게 꿀릴 일 없게 하고 싶어 해달라는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아낌없이 최대한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경제 형편이 예전만큼 여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이 상황을 모른 채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나 결혼하면 지원해 줄 거죠? 라며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당장 부부의 앞길부터 막막한 상황인데 마냥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많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녀의 책임 근육을 키워줘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와이즈는 지속적인 지원은 오히려 의존을 학습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움과 지원이 반복될수록 감사하는 마음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기대치와 의존만 커지게 될 수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해서 지원만 해주다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뭐든 의존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은 뭐든 다 해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힘든 상황이 되어도 계속해서 지원만 해주기를 바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지치게 만드는 의존의 악순환이 커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거절을 익히며 서서히 자녀에게도 부모가 무조건적인 지원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평생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든 돈을 지원해주는 화수분인 줄로만 알고 있을 수 있죠. 아빠가 요새 퇴직하고 재정 상황이 썩 여유롭지만은 않다. 긴축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야. 이렇게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는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요새 같은 100세 시대에다가 경기도 불경기이고 은퇴도 빨라지는 시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자녀도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중에 자녀와 그나마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가까운 쪽이 상황을 대신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아빠가 요새 퇴직한 거 알고 있지? 아빠가 요새 고민이 참 많으신가 봐.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너희도 너무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녀의 독립심과 자립심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언제까지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더욱 책임감 있고 자립심 있게 길러주는 초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명한 부모가 남몰래 지키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자녀의 감정을 지켜주는 화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지만 안다는 이유로 바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걱정부터 올라오는 것이 물론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때 자녀에게도 조용히 숨 쉴 틈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굴 근육이 평소보다 굳어 있다.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손끝 발끝이 잔뜩 긴장돼 있다. 자녀에게 이 세 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부모가 즉시 조언하기보다 정서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세요. 조언 대신 열린 질문을 건네보세요. 요새 참 힘들지?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런 물음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켜주며 자녀에게 방어가 아닌 스스로의 성찰을 이끕니다. 열린 질문은 자녀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경청 후에 던진 열린 질문이 충고로 시작하는 것보다 3배 이상 긴 대화를 이끌어낸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첫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가 70% 이상 이야기했는가? 부모만 너무 많이 대화의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는가? 둘째, 대화 후에 자녀의 표정이 편안해졌는가? 오히려 더 불편해져서 들어가진 않았는가? 만약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부모도 모르게 자녀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남몰래 반드시 실천하는 3가지 비결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행동보다는 여백에서 빛납니다. 말을 줄이고 믿음을 늘릴 때 자녀는 스스로 성장할 공간을 얻고 부모는 더욱 존중받는 자리를 얻게 되죠. 사랑은 잡아두는 손이 아니라 내어주는 손끝에서 완성된다. 이 한 줄의 명언처럼 오늘부터 자녀를 너무 꽉 잡으려는 손의 힘을 살짝 빼고 따뜻한 눈빛으로 먼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자녀가 먼저 다가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꼭 잘 실천하시고 자녀를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을 직접 느껴보세요.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